30대, 40대 초반 분들의 암 환자들을 만날 때 일단 자기 몸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관리를 못했었고, 크게 두 가지 부류인데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과 해독 식단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긴 먹지만 잘 이게 맞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에게 바른 식사법으로 먼저 영양 케어 그리고 디톡스를 잘 쉽게 하는 방법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왔다 가셨던 분도 전에 이제 몸이 너무 아프셔서 전화로만 제가 상담을 도와드린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한 두세 달 후에 기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서 연구소까지 직접 방문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간과 담관 쪽에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던 분이고 국수가 많이 차올라서 많이 힘드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차츰차츰 식단, 식사, 바른 영양 섭취들 그리고 몸을 잘 관리하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니까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서 상당히 저도 도움이 많이 돼서 좋았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많은 패스트푸드들이 사실 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많은 패스트푸드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패스트푸드 그런 음식들이 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한 10년에서 15년 후에는 암, 당뇨, 심혈관 질환들이 폭증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판매했는데 또 병을 수출하는 그런 결과도 만들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질병공화국이다, 질병수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인의 식단을 보면 미국인 표준 식단 SAD라는 식단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아메리칸 다이어트라는 식단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먹고 있다라는 것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인의 이 식단의 무려 57%가 가공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시리얼에다가 과자나 빵을 먹고 점심에 학교 갔다 와서 또 냉동된 피자를 먹거나 또 냉동된 그런 레토르트 식품을 또 저녁에도 그냥 전자레인지에 구워서 먹는 이런 식으로 냉동 음식, 가공 음식을 무려 57%를 먹고 과일과 채소 섭취는 10% 미만인 식단을, 표준 식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 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200kg, 300kg 초고도 비만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가공식품을 먹다 보니 우리 인체에서 아주 중요한 장기인 간의 건강이 정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간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아주 지나치게 지방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고도 비만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비만을 비롯해서 암, 심혈관 질환, 당뇨 이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공화국이다, 질병수출국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별명으로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일단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30대 40대 초반 분들의 암 환자들을 만날 때 더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병에 걸릴 수 있고 세포가 병들고 노화되고 이럴 수 있는데 30대 40대 너무 한창 나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암 환자로 오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안 좋은 것은 일단 자기 몸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관리를 못했었고 또 그냥 바쁘게 살았었고, 특히 어떤 마음의 큰 충격과 상처, 아픔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 패턴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생각을 할 때 그냥 몸만 반드시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의 어떤 생각, 가치관,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이런 모든 요소들도 몸에 영향을 흡수하듯이 좋은 영향을, 긍정적인 생각, 또 긍정적인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특히 더 안쓰러운 것은 정말 암 환자분들 만나면 굉장히 열심히 산 분이에요. 그냥 한가하게 이래서 암에 걸리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고,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항진이 됐을 때 이제 암세포가 면역질 균형이 깨지면서 발현이 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고 정말 꼼꼼하게 살고 특히 남을 위해서 또 살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랬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자신을 더 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긍정적이고 기쁜, 많이 웃는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 부정적인 생각의 바탕에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적은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들 간의 어떤 비교에서 나는 평범한데 가족이나 친구들이 너무나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일 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잘못된 어떤 만남들로 인해서 큰 충격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어떤 만남이나 비교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구나 마음의 상처는 받을 수 있는데 그 상처를 빠르게 회복하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못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마음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1, 2년이 아니고 5년, 10년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은 오랫동안 마음에 큰 묵은 상처들을 꼭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어떤 방법 써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인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고민에서 결혼에 대한 실패, 그리고 이제 진로에 대한 실패인 것 같아요. 결혼 어떤 만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 관계를 할 수가 없고 또 상처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 인간관계 부분이 크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진로 부분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한다거나 되게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일을 할 때 자아 존중감, 그것도 기쁘게 할 수 있죠. 어떤 일이라도. 그런데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몸도 상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재 암 치료는 보통 3대 표준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수술, 항암 이 세 가지를 하고, 때로는 여기서 항암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방사선 수술로 끝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암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저는 암은 국소질환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암 조직을 방사선으로 태우고 수술로 떼내고 항암으로 암세포를 타겟팅해서 없애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모든 환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전이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암의 이 생존율 자체는 굉장히 올라갔지만 여전히 암 사망률은 재발과 전이로 인해서 90%가 사망을 합니다. 또 한 번 암을 경험을 하게 되면 평생 암 환자라는 그 생각, 의식이 떠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발과 전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국소질환으로 보는 관점, 이것이 저는 현재 암 치료의 문제가 되고 또 다른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은 재발과 전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암은 전신질환이라는 뜻입니다. 유방암 걸리면 폐암이나 림프암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이미 한번 암이 노출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체에 뭔가 면역에 불균형이 온 거고, 이 암세포의 이 씨앗은 어디에나 다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국소질환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전신질환으로 보고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암 치료에 있어서 해 나가야 되는 목표 지점으로 바라봅니다.